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수요일이 되자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 양보로 물꼬가 트이면서 조금 전 늦은 오후에 원구성 합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8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청와대가 일부 수석비서관과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잠시 후에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에 막 속보를 보셨겠어요? 예, 막 쏟아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나 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의장직 양보선언에 이어서 조금 전에 이 원구성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새누리와 더민주 각각 8개, 국민의당 2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먼저 들어보죠. 이강윤 평론가님. 예, 좀 쉽게 풀 거를 꼬이고 좀 어렵게 풀었다. 날짜를 아주 오랫동안 넘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네. 지키지 못했고요. 네. 국회의장직을 4.13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당연히 일당에게 양보라기보단 일당이 맞는 거에 동의하겠다고 처음부터 새누리당도 얘기를 했고 네네. 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 말일경쯤에 새누리당이 태도를 급변했죠. 그래서 네. 이거 청와대에서 강력한 오더가 온 게 아니냐 심지어 네. 이런 추측까지 나돌았었는데 오늘 오전이든가요. 서청원 의원이 8선, 지금 최다선이긴 한데 네. 내가 국회의장 뜻을 접겠다.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가 SOS를 쳤죠. 자, 이러니 우리가 의장직 놓겠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꽉 틀어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덩어리 하나가 없어져서 이제 줄줄줄 풀린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새누리당이 고도의 전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의장직은 당연히 그렇게 정리되는 걸로 알고들 있다가 이것 때문에 막히니까 각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100번 만난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점은 원내대표도 비슷했을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의장직을 내놓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자당 내 후보들도 열심히 뛰고 있을 뿐더러 명분상 이거 맞지 않다. 정 그렇다면 의장직을 새누리당이 가져가되 우리가 알짜 중요한 것들은 다 가져와야겠다 이러니까 새누리당은 또 그것도 어쩔 수 없었고요. 어쨌거나 협상 과정을 보면 쉽게 풀 거를 어렵게 왔는데 정치력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말로는 다들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버릇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뒷맛이 씁쓸합니다. 씁쓸하다. 비판적인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요. 이 새누리당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신다면 뭘 얻어간 건가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의장직이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가 그걸 강력히 걸므로써 논점을 잠시 의장직으로 돌리게 했고 그거를 양보하니까 실은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건 원래 별 뜻이 없었던 건데 네. 의장직을 포기하면서 새누리당이 양보를 해서 크게 풀려나갔다라는 반응을 일단 가져온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 법사위는 물론이고 운영이나 정무위 이런 네. 것들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라도 야당 측에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결국 다 사수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많이 얻은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게 1994년 국회법에 명문화된 이후에 하루 지금 법정 시한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 이것은 어쨌건 그동안의 22년 중에서 제일 그래도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타결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일단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지금 보면 새누리당 그 상임위원회에 새누리당 8개, 더불어민주당 8개, 국민의당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어느 정도 여야가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의장 부분은 진작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당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네.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결국은 뭐 관철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상임위 부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예결위원회를 가져갔거든요. 이것은 뭐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다수가 어떤 기재위나 정무위보다는 예결위를 가져오는 게 낫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새누리당으로서는 법사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 그리고 청와대 등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를 어쨌건 새누리당이 사수했다라는 것에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표현을 했지만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의당은 원래부터 가져오려고 했던 교문위와 산자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이른바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3당 체제를 만들어주면서 협치의 새로운 20대 국회를 선보여라라는 국민의 명령에 일정하게 그래도 국회가 좀 호응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여야가 정말 많은 국회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나가는 그런 문화를 20대에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네. 갖습니다. 오늘 두 분의 총평이 딱 갈리네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인데. 자, 그럼 한 가지 그냥 쉽게 여쭤볼게요. 지금 6월 중순으로 가고 있어서 학기 말이라 학점을 한번 주시죠. 오늘의 이 원구성 20대 국회 A, B, C, D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합쳐서 이강윤 평론가님 얼마 주시겠습니까? 뭐 하루밖에 넘기지 않았다. 방금 우리 저 수호전 국장님 그런 표현하셨는데 못 지킨 건 못 지킨 거고요. 네. 어차피 그런 점에서는 뭐 크게 잘했다고 하기는 뭐하고 각 당별로 득실을 굳이 따져보자면 새누리당이 요건 조금 먹거나 뭐 그런 점은 있었지만 지킬 건 많이 지켜낸 선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당은 특히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강력히 관철이 됐고 특히 교육문화 같은 거 가져간 거 보면요. 예결위가 더민주에게 가서 마치 내년도 새 예산안 짜고 할 때 당 소속 의원들 지역구에 뭐 좀 예산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은근한 기대들을 하는 모양인데 네. 그거 예결위 위원장 맡는다고 사실 그렇게 자기 쌈짓돈 쓰듯이 절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뭐 안 맞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뭐가 뭐 굴러 들어온다 이런 기대는 안 하고들 있을 거고요. 예결위 상례화 및 나라 전체 살림을 좀 꼼꼼히 보겠다는 의미에서 의무부여하는 건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학점으로 친다면 한 B+ 정도? 어이구, 잘 주셨네요. 이렇게 주고 싶고요. 보니까 제가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의장단 선출이 공식적으로 되는 건 내일 오후 2시에 맞습니다. 본회의에서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정 시한을 하루가 아니고 이틀 지나서 내일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의 경우 법정 시한으로 친다면은 9일 날 해야 되는데 13일 날 오후 2시에 하니까 그렇죠. 이것은 네. 한 4일 정도 늦게 네. 구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역대 지난 22년간 평균 51일 정도 늦게 구성이 됐거든요. 평균 그렇더라고요. 예, 평균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한 이틀 늦게 되는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나날이 뭐 그래도 국회가 좀 변화 발전하고 있다 하는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의장단 이틀 늦게 주말 끼고 상임위원장들 이제 나흘 늦게. 그렇죠. 원래는 네. 내일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맞는 거죠. 그렇죠, 내일.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또 이강윤 선생님은 이제 지각은 지각이다. 반드시 않는다. 예전에 공부 못했던 거에 비교해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거가 맞을지 네. 뭐 그건 뭐 청취자들 몫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뭐. 지각은 뭐 다 지각이지만 학교 앞에 이렇게 교무주임 선생님이 딱 지키고 있을 때 예. 1분 지각자, 5분 지각자, 뭐 30분 지각자 이렇게 줄 서지 않습니까? 선착순으로. 한번 보죠. B+ 주셨고 좀 이제 나름 혹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재미로 학점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자꾸 평가를 해줘야 이 저희 라디오를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나 듣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자꾸 평가를 국민들이 해줘야
조금 이제 긴장하고 신경 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건 지난번에 19일 날 원내대표들이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라고 공언을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했었죠. 언론에서도 저희 같은 우리도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이런 그 여론, 민심의 흐름이 과거와는 좀 다르거든요. 과거에는 아니 뭐 안 지켜도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쨌건 그 기준치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강제를 하고 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런 세비 반납 같은 일종의 배수진 친 거 저는 뭐 그것도 일정하게 이렇게 좀 빨리 타결로 이끄는 효과가 있었지 않나. 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세비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 나흘치 정도 예. 반납하고 이제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됐군요. 6월 1일부터니까 뭐 그래도 한 8, 9일은 반납하는 거죠. 네네네. 예, 예. 뭐 열흘 가까이. 예, 한 83, 20, 한 200, 5, 6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20대 국회가 열리면 각 이 정치인 개인도 있지만 당별로 벼르고 있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입장에서는 뭐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뭐 옥시법 얘기도 나왔고요. 또 이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또 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 남용 책임 규명, 청문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이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문제, 특별법 개정하는 거 있고, 그럼 이 상임위 배분 결과가 각 당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한번 좀 사안사안 분석을 해 주시죠. 우선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주로는 환노위에서 다루게 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우원식 의원 등등을 비롯해서 상임위 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남아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슈별로 상임위 이렇게 원타임으로 배정하는 수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네. 우원식 의원 등 아주 강력한 의혹을 불태우고 있는데 사안의 파장이나 심각성으로 미뤄봐서 그건 당연해 보이고요. 어버이연합 전경련 사이 또는 뭐 일부 재벌 그룹 사이에 돈 주고 간 그 이른바 게이트,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것은 굳이 따지자면 정무위 정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네. 현재 정무위는 새누리당에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공권력 강제 진압에 의한 백남기 농민의 뇌사 상태. 지금 뭐 여러 달째 지금 사경을 해먹고 계시는데 이건 안행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고요. 경찰청 소관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는 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특정 상임위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 전체 운영 차원에서 여야 간의 시각차,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특히 지금 이 문제는 또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제기해 놓은 상태고 오늘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강력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야당의 공조의 견고함, 공조의 강도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그런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일단 지난번에 이른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 이 부분이 일단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그 당시에 이걸 재의결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야당의 주장과 새누리당은 아니다. 발의 자체를 새로 해야 된다. 그 주장이 맞섰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러한 그 현재 쟁점으로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홍만표 변호사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의혹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어떤 청문회나 특검 이런 것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데 이 지금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문제라든지 공권력 문제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 상시청문회법의 도입 여부 그리고 여야 간의 어떤 세력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건 뭐 여야가 별 이견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이슈가 되는 사안만 얘기해서 그런데요. 이게 주로 야당들이 제기한 이슈여서 지금 그렇고요. 위원회별로 이제 짚어주셨으니까 다음 주 이후에 상임위가 열리면 이제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또 쟁점들은 있는 거잖아요. 제기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뭐라고 보세요? 여당으로서는 역시 뭐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부분에 노동개혁법 등등을 통과시키는 19대에 못했던 처리하지 과제들.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소국장님께서 짚어주셔서 언뜻 생각이 났는데 지난주까지 열심히 다루다가
어찌 보면은 좀 기억에서 사라져간다고 할까요? 국회법 개정안 문제, 자동 폐기냐, 재의결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딱 부러지는 합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직 법리적으로 명확히 갈래가 타져 있지 않죠. 법제처 견해가 다르고 네. 국회 사무처의 견해가 조금 다르고 각 당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재의결이 가능하냐 아니면 재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인데 네. 재의결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법제처는 그렇지 않다. 네. 19대 국회 임기 말 종료와 함께 이건 자동 소멸이 된 거다라는 거고 네. 굳이 그 법을 해야 하겠으면 재발의하시오. 그래서 당시 표결 구도대로 지금 2, 3당이 합쳐가지고 하면 과반이 넘으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법제처의 그런 견해가 그런 견해를 밝히고 나니까 우리도 좀 면밀히 봐야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식 반응은 내놓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리 해석을 두고 국회 사무처와 법제처의 견해가 다르다면 네. 이걸 누가 중재를 하겠습니까? 뭐 헌재로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고 네. 법리 해석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유일하고 책임 있는 기관은 법제처가 맞고요. 네. 근데 또 입법에 관한 모든 거에 그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사무처의 법 해석 기능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혼란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를테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19대 말 20대 초 그 언저리에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정의와 의장과 청와대 간의 다툼인데 우리가 여기에 굳이 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우리가 상시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도 아닌다. 네. 다만 그 법이 통과됐으니 이렇게 되면 돼서 나쁠 건 없지 않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불가능하고 재발의를 해야 한다라는 법리 해석이 확실하다면 과연 두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자 이거 그러면 똑같이 재발의하자. 그래서 네. 다시 통과시키자. 여기까지 힘이 모아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재발의하면은 본회의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고 봐야 네.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를 새누리당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 재의결이 아니다 재발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보면은 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회가 이 상시청문회법도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언저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 일당이 가져간다. 이것도 사실 그렇죠. 분명하게 명문화된 거다. 맞습니다. 그냥 사실상 원칙적으로 보면 그냥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투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또 여야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언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 암묵적으로 서로가 통하는 원칙 같은 것을 좀 명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기회에 국회의장은 앞으로 무조건 일당이 한다. 라든지 뭐 이런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있어야 앞으로도 네. 21대 22대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지금 거부권을 청와대가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실은 이 문제가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모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행정부로 이관이 되고 그럼 대통령은 그것을 공포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는 공포를 하죠. 네. 그래야 법이 발효가 되는 거니까. 이 선례가 이전에 있었어요. 거부의 선례가 있던 게 아니고 17대 국회 말 18대 국회 초 그때도 7월 10일인가 아무튼 여론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한 50 며칠 늦게 지각 개원을 했는데 네. 18대 국회가 17대 국회 말에 통과시켰던 법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되고 나서 7월 중순에 공포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포건 거부건 똑같이 행정부가 해야 하는 행정행위이니까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부 역시도 공포를 한 것이 유효해서 임기는 끝났지만 17대 네. 국회 말에 해서 끝났지만 18대 들어와서 했듯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도 그럼 재의결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원용 해석을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 소국장님 말씀처럼 이 국민들이 계속 이게 헷갈리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두 개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뭐 다수설, 소수설 이런 이름도 붙어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쨌든 소관하는
이 입법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례로 잘 정리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이게 언론에서 터트릴 때는 굉장한 일처럼 막 국민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흐지부지 되면 그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끊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이런 거 네, 가지고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부질없는 정치 쟁점을 만들어서 며칠 동안 꽉 교착을 시켜놓고 네. 나중에는 유야무야 되면서 도대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 국민들만 허탈하죠. 오늘 이제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제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국회의장은 과연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이냐, 누가 또 될 것이냐, 이 부의장은 또 누가 맡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당만 결정이 됐지 인물은 결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3부 시간은 다 흘러가서 4부에서 이야기를 같이 또 보태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으네요.